먼저 김동천 차장이 가져오신 관심주입니다. 아모그린텍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회사고 또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쳐다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은 고효율 자성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가 뭐냐 말씀을 드리면은 나노 결정 합금의 자성을 띠는 소재 부품으로 전기차 전력 변환 장치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왜 아모그린텍이 관심이 있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2019년부터 테슬라의 자성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2021년 하반기부터는 리비안에 독점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리비안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좀 리비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차를 얼마 만들지 못하냐 이런 부분에 좀 의심을 하실 수 있겠는데 2022년 25,000대 생산을 확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9만 대 이상 사전 주문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리비안이 아모그린텍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고출력 트럭 주력 전기차 전문 기업인데 고효율 자성 부품이 대형화되고 채택 개수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대당 평균 단가 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모그린텍의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네. 최근에 글로벌로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부분에서도 고출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고용량화가 되고 또 그리고 가파른 생산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기관차용 판매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체가 기업 가치에 어떻게 보면 급격한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매출이랑 실적을 좀 본다고 하면은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3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무려 한 800%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사업이랑 신규 고객 사양 매출이 본격화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최근 8월 10일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 약 20% 상승을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추격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조정이 좀 가질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모그린텍의 시세는 리비안이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요즘 최근에 리비안이 2분기 실적 공개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들이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리비안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수혜주? 정말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계속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그런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비안이 계속 성장을 하면 할수록 아모그린텍도 같이 성장을 하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6,100원인데 아모그린텍 목표가 2만 원, 선절가 1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최미수 PB가 오늘 가져오신 공략주는 제우스라는 회사예요. 제우스 회사에 대한 설명하고 공략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제우스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어제 동아일보자로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요. 네. 반도체 인프레 감축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이제 수혜를 이제 못 받는다고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제 그걸 좀 풀어주겠다는 단독 기사가 좀 났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세정 분야에서 되게 이제 독보적인 조금 인상을 내고 있는 그런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스믹이라는 업체가 이제 10조 정도의 이제 반도체를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의 그런 이제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이제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레거시 공장이라고 하죠. 조금 이제 반도체 선폭을 낮은 이제 그런 반도체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화권의 이제 캐파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바로 제우스라는 업체고, 요 반도체는 세정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싱글이라든지 배치 타입으로 나뉘는데, 배치 타입은 이제 복수적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웨이퍼를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치 타입 세정 장비들이 이제 중국 캐파 확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P3라 P4라는 공장을 평택에 지금 대규모로 이제 완성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이제 올해 말부터는 장비 반입이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비 반입이 들어가면 전공정 장비 중에서도 세정 분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뭐 로봇 브랜드인 제로라는 이제 브랜드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도 조금 엮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5,400억, 영업이익이 한 430억대로 올해 기준 포워드 PER 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최근 뭐 이제 반도체 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끄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해 있고 지금부터 사서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관련 매출은 어느 정도나 차지해요, 전체? 지금 좀 미미하던데요. 아직은 네. 한 400억에서 500억대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삼성의 폴더블 폰과 관련된 두 가지 종목을 좀 살폈는데요. 사실 시장의 관심은 아이폰에도 있죠. 아이폰이 지금 7일인가요? 9일인가요? 이제 신제품 낸다는 날이. 김동천 차장하고 아이폰 수혜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폰 14 출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3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이제 투자자들과 이제 언론의 관심은 14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폰 관련 부품 소재주들이 또 수혜를 받았었고 또 그런 뉴스에 인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 아이폰 14를 출시 이후에 보통 본다고 보면은 예전에 과거를 사례로 본다고 하면 신작 출시 이후에 판매량을 이제 동향으로 해가지고 주가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판매량 증가의 기대는 좀 낮은 편이고요. 뭐 경기 침체 이런 등으로 해서 좀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좀 낮아졌기 때문에 눈높이는 낮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 아이폰 14 관련 업체들이 실적이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가격 상승이랑 시장 점유율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 증가 가시성이 높게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폰 14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1,200만 화소에서 1,400만 화소로 이제 더 카메라를 올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기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소니에서 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소니가 이미지 센서를 아이폰 14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 가이던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내놨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이폰 14 부분, LG 이노텍 같은 부분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네.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BH 같은 경우는 RF PCB를 아이폰에 납품을 하는데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납품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삼성 전기가 철수를 하면서 그 혜택을 BH가 누리면서 2022년 상반기 매출이 거의 3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아이폰 14의 출시와 함께 하반기 네네. 실적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두 종목을 살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PCB 관련주들의 시세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뭐 심텍을 비롯해서 뭐 해성 DS 이런 데들이 관련주라고 보이는데 요즘은 제가 이 특징주로서 이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세가 별로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사가 일단 시장 투심이 안 좋다고 좀 볼 수 네네. 있겠는데 반도체와 좀 비슷하게 지금 뭐 어떻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IT 쪽에서 뭐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는 PCB 업체 전자기판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지만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냐가 투자자들의 의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재 좀 눌림목 구간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엔터주 한번 볼까요? 최민수 PB님. 예, 뭐 엔터주 지금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다 발표한 이후에는 지금 시장 네. 사실 기대치보다는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JYP 엔터나 SM이나 하이브나 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센이 한 198억 정도 됐었는데 영업이익이 240억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 기록했는데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2분기를 이제 살펴보니까 트와이스 이제 나연의 앨범, 솔로 앨범밖에 이제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호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그 엔터사들의 이제 업황 호조와 그리고 이제 팬덤의 이제 확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에도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전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니주의 뭐 일본 아레나 투어라든지 그리고 트와이스 최근에 앨범이 100만 장 정도 또 팔리면서 밀리언 셀러로 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에도 실적이 호조가 예상
예상되고 타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로 나오고 SM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근데 JYP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한 25%에서 35% 지금 최근에는 한 30%의 영업이익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엔터사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밸류에이션을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 쪽에 좀 관심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달 15일인가요? BTS 부산 공연 뭐 무료 공연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산 지역 호텔 가격이 뭐 6배 올랐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더라고요. 그만큼 팬덤이 강한 이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파워를 저희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소영 캐스터님, 저희가 엔터주 봤는데 엔터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볼 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 네, 여행 관련주와 카지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입국 전 PCR 검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하나투어가 6% 오르고 있고 노랑풍선도 3%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관련주들 실적은 아직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동천 차장님. 일단 실적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겪고 어떻게 보면 현금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네. 리스크 부분이 있었는데 유상증자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발전을 이루었단 어떻게 보면 많이 충족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고민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모든 투자자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던 게 리오프닝이 되면 여행 수요가 굉장히 올라와가지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좀 느리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일본 여행 재개 부분도 있고 이제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를 제외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약간 스텝 바이 스텝 하나씩 관문이 통과가 되면서 조금씩 차츰씩 올라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여행 쪽도 좀 좋게 보지만은 항공 쪽도 좀 관심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진에어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재무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흑자 전환도 했고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LCC 중에 모두 선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보고 싶고요. 이렇게 네. 여행주나 항공주가 오를 때 상승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진에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탕으로 본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좀 진에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에어 같은 부분은 그 외에 또 일본 노선 회복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일본 노선이 하나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진에어가 좀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항공업종 중에서도 진에어 조금 관심 갖자. 어제 이제 제주항공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돼서 이때가 기회다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신 분들이 있었죠.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LCC가 이제 업황이 살아나면 같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질 겁니다. 여기 뭐 김동천 차장은 방금 전에 진에어 말씀하셨고요. 어제는 제주항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뤘었습니다. 최민수 PB하고는 세아베 스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오늘도 좀 강세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세아 그룹주들이 되게 좀 강세를 네네.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뭐 관광업체라서 세아제강이 가장 많은 이제 좀 실적을 잘 내고 있고 베스틸 또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철 스크랩이나 부스러기를 만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수거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인상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지금 철 스크랩 시장이 이제 단기 이제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톤당 가격이 이제 인상됨에 따라서 철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세아베 스틸 지주 또한 3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은 이제 프랑스 원전 업체인 오라노랑 한국전력기술과 이제 사용 후에 이제 해결료 운반 및 저장 용기 제작 관련 MOU를 맺어서 그 관련 매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프랑스 업체 이제 원전사인데요. 오라노사와 이제 캐스크 납품을 시작으로 원전 관련 시장으로 이제 진입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SMI라든지 이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이제 동사도 같이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세아 그룹 주가들이 다들 좋습니다. 일단 관광업체가 좋고 세아 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터빈 쪽으로 이제 좀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 관련
이런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철 스크랩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아 그룹주 중에서는 그럼 지금 현재로 세아베스틸 지주를 제일 좋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바닥 쪽에서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바닥 쪽에서 거래가 터지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점을 저희가 어디까지 두고 갈까요? 요거는 최근에 지금 시세가 굉장히 분출을 했는데 한 3거래일 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사실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많이 분석되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뭐 특별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전고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만 원 수준이고요. 세아베스틸 지주 3만 원 이상을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최민수 PB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동천 차장하고는 포스코 쪽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옛날에 사실 철강하면 포스코였는데 요즘 포스코 모습 보면 철강하는 회사다라고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얘기 듣게 생겼습니다. 뭐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관심 갖자라는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하면 어떻게 보면 철강의 대명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좀 이런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합 상사인데 과거에서는 종합 상사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이 약한 섹터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랑 그 고환율 덕분에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빅3 종합 상사가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상사가 있는데 상반기 매출이 총 합해서 매출 42조 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지난 1개월 주가 상승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31%, LX 인터내셔널이 27% 보이는 등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포스코 에너지 합병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포스코 에너지는 합병으로 인해서 에너지 사업 이런 사업 부분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LNG 수급을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좋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자체가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포스코 철강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업 내 그룹 내 좀 사업 밸류 체인을 완성을 했다 이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업스트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요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강 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사업형 투자 회사로 좀 체질 전환을 했던 모습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나 소재 분야 투자 확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넷에서 행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상사하면은 또 배당 시즌에 들어오면 또 배당주로 엮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연말 배당 수익률이 한 3% 중반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감안해가지고 네. 접근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급하시죠 오늘? 그렇습니까? 좀 천천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승 캐스터님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해줬으니까 오늘 좀 봐야 될 종목 하나 체크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 지금 눈에 보이세요? 오랜만에 대주전자재료 체크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랜만에 좀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전체 7%의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캠트로스나 나노신 소재,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봤었는데 오랜만에 대주전자재료가 올라오고 있는데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최민수 PB님?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2차 전지를 이제 밸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키 맞추기를 지금 고민한다기보다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그 관련 이슈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반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되게 긍정적인 뉴스로 조금 보여지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좋고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다른 이제 2차 전지 밸류 이제 벤더들에 대비해서 주가 그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체크했고요. 김동천 차장하고는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볼까요?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릴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말씀하신 대로 매각 지금 뉴스가 있단 말이죠. 일진 멀티리얼 쪽에서는 약간 3조 원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매수자인 롯데케미칼 쪽에서는 2조 초중반대를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동박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동박 섹터가 다른
2차 전지 소재 부분 양극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안 좋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동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양극재가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원재료 상승분을 평가 전가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동박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섹터별 이슈보다는 좀 종목별 리스크로 인해서 부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진메탈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 매각 이슈에 대해서 롯데케미칼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석유 산업을 중심으로 좀 롯데케미칼이 지금 사업을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기차용은 지금 사업이 없기 때문에 롯데그룹 지주 관점에서도 전기차 섹터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산업으로 사업 다각화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 자체가 세계 동박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13%를 차지하고 있고 4위, 1위를 참고로 드리면 SK 넥실리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SK 롯데 케미칼이 인수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사업 확장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네네. 아쉬운 부분은 좀 최근 매각 이슈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기사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매각 기사 외에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술과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스볼트에 지금 납품을 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하게 기술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M&A 이슈가 없었으면 일진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았을까요? 어쨌든 동박업체 전체가 주가가 좀 안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진멀티리얼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섹터별 이슈보다는 종목별 리스크가 있는데 일진멀티리얼즈는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쪽이 좀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 있다고 좀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매각 네네. 이벤트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박을 좀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금요일장의 상승의 트리거에서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동박을 좀 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영 캐스터님, 동박과 관련된 회사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3조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동박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좀 배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내림세를 걷고 있는 SKC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민수 PB님?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 이제 SK 넥실리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동박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기술력도 되게 좋은 업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의 매출의 60%가 화학 제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화학의 다운 사이클에 따르는 이제 뭐랄까요,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가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뭐 이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뭐 SK 넥실리스가 이제 좀 물적 분할이 지금 최근에는 쉽지 않지만 그런 이슈도 조금 약간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박업체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SKC도 조금 이렇게 뭐 다른 전기차 밸류 체인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SKC에서 만드는 동박 SK온은 당연히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업체인 만큼 동박의 이제 뭐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SKC는 지금 뭐 다른 분야인 이제 화학 산업 쪽이 이제 조금 이제 이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익 추정치가 좀 깎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박까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제가 지금 한지영 캐스터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급하게 밖으로 지금 뛰어나갔어요. 뭔가 준비하러 간 것 같은데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천 차장님. 저희 태양광 한번 볼까요? 태양광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몇 년 전부터 받았지만 실제로 시세 분출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분출을 좀 세게 하는 바람에 좀 접근 측면에서 보면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고민이 될 수 있겠는데 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 태양광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뉴스만 나온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에서 좀 약간 지금 접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만약 접근을 하고 싶다고 하시다면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나 원래 주요 뭐 메인 섹터들이 좀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약간 태양광 모습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한번 반전이 되면은 또 네네.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전에 메타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염두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후발주자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두에서 치고 나가는 데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선두로에서 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한번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건데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들은 이 변동성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선두 그룹보다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또 하락이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